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브랜딩 스텝이라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상대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오동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트레이너 경력은 14년이 됐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지금까지 계속 트레이너만 하고 있는데, 이 브랜딩 스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선생님들이 좀 공감을 하실 수도 있어요. 회원 모집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레슨 실력이 좋다면은 누구든 찾아올 거다. 내가 어디 있든 고객 줄 세워가지고 돈 벌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 입소문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마케팅을 모르면 전단지 붙이는 거밖에 없죠. 발로 뛰는 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기 싫은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언젠가는 저도 제 돈으로 PT샵을 창업을 해보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때 느낀 거예요. PT샵에 가보니까 센터에 이 막 들어오는 퍼블릭 회원들이 없으면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없구나. 그냥 오는 사람만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오는 전화만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알리는 방법을 익혀야겠다 라고 해서 1년 반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인스타 보시면은 카드뉴스 50개, 릴스 200개, 블로그 300개, 리뷰도 150개 이렇게까지 받았었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고 나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너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운 마케팅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보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한 달에 막 20명 찾아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 3명에서 4명, 5명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은 계속 매출이 나와주니까 그걸로 조금 수익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었고, 이런 틀을 만드는데 저는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 길을 조금 더 빨리빨리 갈 수 있게 오늘 제가 얻은 팁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 챕터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마케팅의 출발은 우리가 릴스도 찍고 블로그를 쓰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회수를 많이 받기 위함이 목표가 아니라 돈을 벌자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문의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을 방문을 유도해서 매출로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 조회수에 목매지 않고 어떻게 문의 전환을 할까?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마케팅에 3스텝이 있습니다. 이 마케팅 교육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인데, 나와 너 그리고 세상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으면 좀 추상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효과가 있었던 콘텐츠는 30만 조회수 릴스, 이런 거는 그냥 좋아요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2,000개 받고 해봤자 문의는 하나도 오지도 않았고요. 근데 실제로 문의 전환이 됐던 거는 조회수 1,500 정도밖에 안 되는 릴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너 세상, 그 중에서 이제 나를 아는 것, 질문을 제가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품은 뭘까?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되게 철학적인 문제 같기도 하고 평소에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쉽게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동료 트레이너들보다, 다른 센터의 트레이너들보다 내가 뛰어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무기를 가지고 내가 고객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팔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너를 아는 것입니다. 고객이죠. 고객이 PT를 받기 전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깊게.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추론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해서 OT가 PT로 전환이 되거나 하지 않죠. 인스타그램에 내가 올리고 싶은 게시물을 계속 올려가지고 회원이 막 줄을 섰으면 지금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객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닿을 수 있을지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상을 아는 것인데 세상이라고 하면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상이 피트니스 업계이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에 있고 선생님들은 뭐 전국 각지에 계실 텐데 내가 일하는 센터의 환경과 주변이 다 세상입니다. 그죠? 그럼 그 세상 안에서 어떤 경쟁 상대들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센터 반경 500m 안에 경쟁 업체가 몇 개인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트레이너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시간에도 경쟁 업체들에는 문의가 갈 수도 있습니다. PT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네이버를 뒤져가지고 어느 트레이너가 잘하나, 뭐 리뷰가 어떤지, 블로그는 어떤지, 뭐 인스타는 어떤지 찾아보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 바로 옆에 있는 센터에 근무하는 트레이너가 콘텐츠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올리고 있고, 근데 가격도 적당하고 저렴하고, 근데 이벤트도 잘 하고 있고, 이런 정보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근데 내 온라인 계정에는 그런 게 없다, 또는 우리 센터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라고 하면 그냥 온라인 상에서는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정보만 얻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 세팅을 경쟁 업체들과 차별화되게 할 수가 없으면 고객은 뺏기는 겁니다. 그러면 문의가 들어오지가 않겠죠. 이 세상을 아는 것, 경쟁 업체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면 거기에 맞춰서 나는 어떤 스타일로 콘텐츠를 다르게 제작을 할까? 이 사람과는 내가 어떤 걸로 경쟁을 해야 될까?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을 강점으로 내세울지. 이걸 간단히 예로 들면 제가 근무했던 센터는 반경 500m 안에 8개가 있었어요. 경쟁 업체가 우리 거 포함해서. 그러면 트레이너가 한 센터당 3명씩만 있다 라고 해도 20명이 넘죠. 그 트레이너들 전부 다 인스타 다 뒤져봤고 블로그도 다 뒤져봤습니다. 근데 저보다 몸이 좋은 사람은 있었어요. 근데 저처럼 열심히 SNS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고, 저보다 블로그 많이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공부해가지고 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제가 그 관리하면 다 제 회원이잖아요. 결국에는 내 주변에 뭐가 있고 누가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아무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네이버 플레이스랑 센터, 그 경쟁업체 플레이스랑 다 비교도 해보셔야 되고, 인스타 세팅은 이 애들은 얼마나 깔끔하게 해놨는지, 콘텐츠를 얼마나 자주 올리는지 이런 거 비교해서 거기서 밀리면 마케팅을 뭐 어떻게 하든 답이 없습니다. 경쟁업체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정말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정리해보자면은 내가 뭘 팔고 있는가, 그리고 고객들은 뭘 사고 싶어 하는가, 내 주변 업체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맞춰서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이 바탕이 되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캐릭터를 가져야 되는지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포지셔닝입니다. 첫 번째 말했던 거, 내가 뭘 하는 사람인가와 비슷합니다. 나는 어떤 포지션에서 서 있는가? 나는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잘합니다. 웨이트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트레이너입니다. 또는 뭐 다이어트를 엄청 잘하는 트레이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SNS 계정에 콘텐츠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세가 너무 좋고 이런 거는 사실 고객이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많이 들던지, 몸이 정말 좋던지, 또는 내가 티칭한 결과물들이 너무 좋다던지, 그런 후기가 많다던지.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제일 간단하죠. 비포 애프터가 많아야 됩니다. 콘텐츠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로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전문 트레이너입니다. 교정운동 전문입니다. 이런 거는 내 말뿐이기 때문에 콘텐츠 무조건 만들어 놓으시는 거. 제가 했던 전략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대로 알려주는 트레이너라는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나를 증명하는 콘텐츠에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라든지, 그리고 40kg짜리 덤벨 가지고 이제 어깨 운동 하는 거,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뭐 130kg 들고 이런 것들을 찍어서 인스타에 계속 업로드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말뿐이 아니라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일반 회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도의 운동들을 함으로써 저 사람은 다르네,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포지셔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실력을 증명하는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네가 운동 잘하는 거 알겠다. 근데
니한테 수업 받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라는 의심을 없애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 가지를 들어왔는데 허리 디스크를 가지고 있고 60kg 정도 되는 남성 회원이었는데 웨이트를 처음 배운 사람이었어요. 체형도 되게 호리호리했습니다. 저랑 레슨을 진행하고 나서 데드리프트를 130kg까지 들어 올리게 됐다. 라는 이 블로그도 썼었고 릴스도 만들었었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베이스로 해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3개월 동안 20kg를 감량한 회원의 사례, 그리고 이제 허리 통증 때문에 바벨로우는 부상하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라든지 이런 리프팅 계열 운동을 못하던 사람의 사례를 이제 바벨로우를 120kg까지 성공시키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배우면 나도 진짜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라는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겁니다. SNS에서 이런 자료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그게 이제 내 신뢰도가 돼서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제작했던 릴스 같은 것들을 조금 편집을 해서 모아놨는데 요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거의 40만 가까이 나왔던 릴스인데 편집을 좀 빠르게 붙여놨어요. 이거는 그냥 이두근 루틴을 만들어 놓은 영상이었는데 이게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문의는 하나도 안 왔습니다. 조회수가 거의 40만인데 그러면은 이 릴스는 아무 의미가 없는 릴스지 않습니까? 그냥 좋아요만 받고 팔로워만 좀 올라가는, 우리 돈 버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릴스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계속 찍어낼 수 있는 릴스를 만드는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좋아요 받고 팔로우 올라가고 끝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올렸던 컨텐츠들이 이제 숄더 프레스 같은 거 할 때 40kg 들고 운동하는 것들, 이런 거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제가 막 체격이 엄청 크지 않았기 때문에 체중이 75kg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올리면 얘 운동 잘하는구나, 뭔가 있구나 라고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조금 운동하는 팁을 담아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고요. 요 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웨이트 잘하는구나, 50kg짜리 덤벨 들고 운동하는 영상인데 간단하게 팁 같은 거를 담는 거죠. 이런 훈련법이 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이렇게 저렇게 써봐라. 요 릴스가 이제 조회수가 1000몇백밖에 안 나왔었는데 이거 보고 이제 문의가 꽤 많이 왔었던, 아까 예시로 들었던 이 허리 아팠던 사람, 이분은 교통사고 때문에 허리가 부서져가지고 입원을 했었대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도 허리 아파가지고 잘 앉지도 못하고 이랬었는데 웨이트로 좀 이걸로 좀 극복을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벌크업 했을 때 체중 요만큼 늘렸고,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 요만큼까지 벨트도 없이 들어 올렸다. 이런 생색을 계속 내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면 이런 거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섞어주면 되게 좋은 컨텐츠인데, 제가 수업하는 영상을 이제 동료 트레이너들 또는 FC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라가지고 레슨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 때 대충대충 하지 않고 보조도 들어가고 카운팅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콘텐츠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담긴 영상들이 엄청 많으면 사람들이 내 인스타에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수업 열심히 하는 트레이너처럼 보이게 되겠죠. 이게 당장에 이런 영상들을 올려가지고 뭔가 반응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겁니다. 포지셔닝, 나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 정리해보자면 아까 그 마른 회원님의 웨이트를 통해서 변화, 웨이트 무게를 많이 들어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컨텐츠들, 그리고 회원 수업 열심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내가 설정한 콘텐츠의 방향대로 쌓여 나간다면 그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사람을 찾아오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계속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PT라고 한다면 다이어트에 대한 비포 애프터가 물론 중요하겠죠. 그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수업을 할 때 회원들이 조금 힘들어해도 으쌰으쌰해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라든지, 그냥 SNS를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이런 거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게
만약에 웨이트도 조금 하고 이 사람 다이어트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섞여 있으면 그냥 그런 트레이너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릴스가 200개가 넘게 있었어요. 한 방향으로 설정한 컨텐츠가. 그러면은 들어왔을 때, 아, 이 사람 웨이트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 주겠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노리셔야 됩니다. 이 포지셔닝만큼 중요한 게 또 이제 리뷰가 있습니다. 여기 SNS는 믿게 만들고 리뷰는 사게 만든다라고 적어놨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스타에 이런 콘텐츠들은 아, 이 사람이 진짜구나라는 믿음을 주게 만들고요.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로 전환되는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리뷰를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선생님 수업 잘합니다. 뭐 친절합니다. 웨이트 잘 배웠어요. 재밌었습니다. 라고 하는 리뷰를 보고 누가 감동을 하겠어요. 그런 거는 그냥 숫자 채우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